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문제 풀어보면서 개념도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은 환경이 새롭게 변하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방금 문제는요, 노년기 특성 중에 심리적 특성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정답은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의존성, 사회성, 우울감의 증가, 과거 회상의 증가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경직성 집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환경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익숙한 습관을 고수하려고 하는 건요. 멈춰 있는 거예요. 굳어 있는 거죠. 유연성이 없죠. 그게 바로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불면증이 있고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는 거는요. 우울증 경향의 증가.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심리적 에너지가 어디로? 내면으로 향하고 타인과 만나는 거를 기피한다 그러면 내향성의 증가이죠. 외향성 있다 저 사람 그러면 어때요? 타인과 잘 어울리는 거지만 노인이 되면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내향성이 됩니다. 매사에 신중해서 결단과 행동이 느리다. 이거는 조심성의 증가고요.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방식에 저항한다. 위에 적혀있죠. 바로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매사에 신중하는 거는요. 조심성의 증가고 융통성 없고 새로운 방식에 저항을 한다 하면은 경직성이에요. 요거 두 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게 해주고요.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해주는 거. 뭐뭐 할 걸 그때 그랬었지는 생애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고요. 주변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고 자신이 사용해 오던 사물에 대해 소유욕이 강해지고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락을 갖게 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입니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 증가한다 했습니다.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우리 노년기가 되면요. 좋은 거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고 나쁜 거는 증가된다 했습니다. 우리 피하지방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피하지방이 감소해서 어떻게 되죠? 쭈글쭈글해지죠. 피하지방이 늘어나면 어떻게 써요? 탱탱한데 세포가 노화돼서 피하지방이 감소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요. 뼈나 근육은 어떻게 된다? 위축돼서 키가 작아집니다. 등이 굽죠.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아지고요. 면역 능력 저하, 잔존 능력 저하, 회복 능력 저하, 그 다음에 뭐다? 비가역적이다. 되돌릴 수 없다입니다. 심리적으로는요. 우울증 경향이 증가, 내향성 증가, 조심성 증가, 경직성 증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죽음의 필연성 인식, 자신의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 싶어 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에 증가하고요. 노인에게 사회적 역할 상실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계기는 뭐죠? 은퇴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은퇴가 역할 상실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계기죠. 그래서 은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은퇴로 인해서 역할 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의 상실, 사회적 관계 위축이 올 수 있죠. 우리 노인분들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기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떤 거냐? 요금 감면, 박물관이나 뭐 버스 요금, 요런 공원 요금을 감면해 주는 거는 어떤 보상? 경제적 보상이에요. 돈이 들어가는 거죠. 국민연금은 어떤 거예요? 제도, 국민연금 제도를 만든 거죠. 무슨 제도 같은 거는 제도적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거고요. 모범 어르신 표창 등은 어떤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요 개인별로 어떤 보상인가 문제 나왔을 때 맞추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노인이 박물관 버스 요금 등을 감면받는 거는 어떻게 보상받는 거냐라고 물으면 경제적 보상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건강한 노화는요. 적극적 사회활동 하시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시고 운동, 영양분 섭취, 그 다음에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건강한 노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상실감이죠. 없어진 상실감입니다. 그 다음에 정체감, 수용한다 그랬죠. 3단계가 개척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옳은 것은 상실감, 정체감, 그 다음에 개척이죠. 어떨 때?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는 평등한 어떤 관계여야 되냐면요. 동반자의 관계여야 합니다. 노인과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맞은 것은 하면 어떤 거냐면요. 고부 갈등이에요. 딱 나오죠. 고부 관계, 갈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뭐 때문에 존재하냐면요. 가치관, 세대 차이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떻냐? 예전처럼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죠. 부모는 빈둥지 증후군 뭐예요? 집이 비었죠. 요즘에는 해외로도 많이 공부하러 가요. 그러면 집에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이랑 아내밖에 없죠. 그 다음에 수정 확대 가족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노인 부모들의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하는 가족 형태는 뭐죠? 수정 확대 가족. 맞죠? 근거리에 살면서 딸이나 아들이 근처에 살면서 엄마 집에 아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같이 살지는 않죠. 그래서 바뀌었다.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고부 관계는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조부모와 손자는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요. 형제 자매는 젊었을 때는 어때요? 많이 다투고 싸우더라도 나이가 들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노인 부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을 협력적으로 병행해야 된다입니다. 노인이 되면 우리 사회적으로 아까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은퇴죠. 은퇴를 하면 빈, 고, 무, 질이 됩니다. 빈곤해지고요. 고독해지고 무의할 것이 없어지면서 질병까지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해결해야 되냐면요. 사회와 가족이죠. 사회는 공적 부양을 해주고요. 가족은 어떻다? 사적 부양을 해줘야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면 조절해야 되고 노인의 개인적 대처 또한 중요하거든요.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잘 활용하시고요. 사회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는 겁니다.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로 옳은 것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라?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하시라. 나라에서는요, 노인복지 정책을 어떻게 해라? 강화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한다고요? 사회와 국가가 정책을 강화하는 겁니다. 문제 풀어보니까 어디가 중요한 것 같죠?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 수 있고요. 매사에 신중하고 결단과 행동이 느려지는 노년기의 특성 중 옳은 것은 나오시면 조심성의 증가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고부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가치관과 세대 차이. 형제 자매가 나이가 들어 긍정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다.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부분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